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직까지 인류의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부터 그리스의 미스터리한 미궁, 인간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만큼 거대한 포식자와 함께 살아갔던 흔적까지 과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놀라운 발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22. 고대 키시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동물. 이라크의 고대 도시 키시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유물이 시바테리움이라는 수수께끼의 동물을 둘러싼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바테리움은 과거 인도 아대륙과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멸종동물로 오랫동안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여러 증거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최근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하라 지역과 인도 중서부에서 발견된 인상적인 암벽화에는 시바테리움과 닮은 동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고대 키시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 선사시대 동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기원전 약 3,500년경에 만들어진 구리굽비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리에는 말과 같은 짐을 끄는 동물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리에는 시바테리움과 비슷한 뿔을 가진 동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개로 갈라진 커다란 뿔과 눈 위쪽에 자리한 작은 뿔의 모습이 시바테리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구자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 동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유물에 표현된 동물이 실제로 시바테리움이라면 이 동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19위. 드래곤의 눈동굴. 영국 위건의 어폴랜드 깊숙한 곳에는 현지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는 신비로운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드래곤의 눈동굴입니다. 이 숨겨진 장소로 들어가려면 동굴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입구에는 윈도우, 즉 창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동굴의 정확한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일부 탐험가들과 이곳을 지키는 현지 주민들 정도라고 합니다. 동굴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그대로 거대한 드래곤의 눈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은 원래 오래된 광산 갱도였던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형태로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굴 내부의 암석무늬가 둥근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마치 J.R.R. 톨킨의 소설 속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의 눈처럼 보이는 모습은 빛과 카메라 각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착시 현상입니다. 특정 위치에서 바라보면 마치 신비로운 용의 거대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특별한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탐험가들이 동굴 바닥의 윈도우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이동해야 합니다. 18위. 바이웨 테피스트리.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1066년 프랑스 북부의 노르만인들이 잉글랜드를 침공하고 정복한 과정을 기록한 중세시대의 예술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10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잉글랜드 캔터베리에서 영국인 자수장인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보광 윌리엄의 이복 형제였던 바이웨의 주교 오도가 이 작품의 제작을 의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원래 바이웨 대성당에 전시하기 위해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1077년 7월에 있었던 대성당 봉헌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실제로 천을 짜서 만든 테피스트리가 아닙니다. 약 50cm 높이의 베이지색 리넨 천에 정교하게 자수를 놓은 작품으로 전체 길이는 무려 68m에 달합니다. 모두 58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에는 1066년 10월 14일 벌어진 유명한 헤이스팅스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전투 장면은 물론 장례식과 대관식, 두 차례의 연회, 배를 만드는 모습과 함대가 영국 해협을 건너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한 두 왕의 덤너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한 두 왕의 죽음과 노르만 기병입니다. 또한 도망한 기병과 등장을 임담합니다. 도항 돌아난 뒤려입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오랫동안 바이웨 대성당과 관련된 작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대성당 같은 종교적인 공간보다는 궁전과 같은 세속적인 장소에 더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위. 인간과 공룡은 함께 살았을까? 인간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개, 박쥐 등을 포함한 태반 포유류의 기원이 실제로 백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룡과 잠시 같은 시대를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태반 포유류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시기가 공룡 멸종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전까지 태반 포유류의 화석은 6,600만 년보다 오래되지 않은 암석층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이 시기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지구 환경이 크게 변했던 시점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화석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태반 포유류가 백악기와 고제3기의 경계에서 발생한 대멸종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포유류들이 본격적으로 번성하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은 소행성 충돌로 공룡들이 사라진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룡이 사라지면서 생긴 빈자리가 태반 포유류가 번성하고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위. 예수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구체적인 유골이 남아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의 외모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려진 예수의 모습은 대부분 당시 예술가들의 상상과 시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익숙한 수염을 기른 예수의 모습도 서기 400년경에 이르러서야 등장했는데요. 당시 철학자들이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자주 표현됐기 때문에 예수의 지혜를 상징하기 위해 이런 모습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 미술에서는 예수가 갈색 머리와 밝은 피부를 가진 모습으로 자주 묘사됐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 더욱 널리 자리 잡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와 달리 최근의 법의학적 복원 연구에서는 예수가 실제로는 좀 더 어두운 피부색의 짧고 검은 곱슬머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한 의학예술가 리처드 니브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샘족 계통의 두개골 세점을 바탕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법의학 기술을 이용해 예수의 외모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추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의 문화적 고고학적 자료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현대 법의학 기법을 결합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복원 결과만으로 예수의 정확한 외모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묘사되어 온 모습보다는 피부색이 더 어두웠고 머리카락 역시 더 곱슬거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5위. 사유위테의 거대한 모놀리스. 페루의 사유위테 고고학 유적지에 있는 사유위테 모놀리스는 잉카 제국 시대의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이 거대한 석조 모놀리스는 한때 콩카차 언덕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으며 폐쇄된 형태의 성소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방향을 알려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곳으로 아프리막 지역에 있었던 4곳의 신성한 신탁 장소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유위테 모놀리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윗면입니다. 이곳에는 200개가 넘는 동물 형태와 기하학적인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파충류와 고양이과 동물, 조개류, 개구리 등이 있으며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물들이 잉카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과 동물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와 잉카의 지배계층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 형상뿐만 아니라 계단식 경작지와 연못, 강, 터널, 관계수로처럼 보이는 기하학적 구조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유위테 모놀리스가 실제 지형을 축소해 만든 모형이었을 것이라는 이론도 제기됐습니다. 즉 잉카의 기술자들이 물의 흐름을 연구하고 공공급수시설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모놀리스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위테 모놀리스가 원래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4위. 시대와 맞지 않는 초소형 유물. 오파츠. 즉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 가운데 그 제작 기술이 추정연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 러시아의 코짐강, 나라다강, 발바뉴강 인근에서 발견된 실패 모양의 유물입니다. 이 초소형 구조물들은 오랫동안 과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문명이 나노기술을 개발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 유물의 연대는 무려 3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물들은 원래 1991년 우랄산맥에서 금을 채굴하기 위한 지질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형태도 다양해서 작은 코일과 나선형 구조물, 축처럼 생긴 물체를 비롯해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부에서 이 유물들이 인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시험용 로켓의 잔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체들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연대가 너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유물들은 지하 3m에서 12m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지층의 연대는 약 2만 년 전에서 31만 8천 년 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부품을 만들 수 있었으며 대체 어디에 사용했던 걸까요?
일부에서는 이 발견이 플라이스토세 시대 인류가 상당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유물들이 외계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13위. 로스 루나스 10계명 돌.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의 거친 지형 한가운데에는 수세기 동안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수수께끼의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 루나스 10계명 돌입니다. 오랜 세월 풍화된 이 바위 표면에는 고대 히브리 문자와 비슷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은 약 500년에서 8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글자가 새겨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비문에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조작이라고 일축합니다. 실제로 바위에 새겨진 내용은 10계명의 한 형태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물이 어떻게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걸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히브리인들이 이 지역에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유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위. 다슈카 스톤. 창조주의 지도. 다슈카 스톤은 1999년에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매우 논란이 많은 유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돌에 마치 세상을 설계한 창조주가 사용했던 것 같은 도면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은 다슈카 스톤이 무려 1억 2천만 년 전의 것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창조주의 지도라고도 불리는 다슈카 스톤에는 우랄 산맥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목시설로 보이는 구조물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길이 약 1만 2,000km에 달하는 수로와 여러 개의 댐, 그리고 기원을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도의 정밀도와 표현된 시점입니다. 마치 높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제작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지만 고대 중국 문자의 한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다슈카 스톤의 크기는 높이 148cm, 너비 106cm, 두께 16cm이며 무게는 최대 1톤에 달합니다. 이 돌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약 18cm 두께로 돌로마이트를 기반으로 한 시멘트 또는 세라믹과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약 2.5cm 두께로 실리콘이 풍부한 디옵사이드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두께가 불과 몇 밀리미터 정도이며 칼슘 성분의 도자기와 비슷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지도라고 주장되는 이 지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1위. 푸엔테 마그나. 푸엔테 마그나는 1958년 볼리비아의 티티카카호 인근에서 발견된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입니다. 커다란 돌그릇으로 표면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형상과 여러 동물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그릇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자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대 원시 수메르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티와나쿠 문명보다 앞서 존재했던 고대 푸카라 문명의 지역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푸엔테 마그나는 종종 아메리카의 로제타석이라고 불립니다. 푸엔테 마그나는 마니온 가문이 소유한 사유지에서 한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후 볼리비아의 고고학자 막스 포르투갈 사모라가 비문을 해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 문자가 약 5,000년 전의 서령 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돌그릇은 약 40년 동안 보관된 채 잊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구자 베르나르도 비아도스와 프레디 아르세가 막시밀리아노라는 현지 주민을 만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막시밀리아노는 이 그릇을 알아봤고 놀랍게도 그 의미나 가치를 전혀 모른 채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릇에 새겨진 비문이 해석되면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니아 여신에게 술이나 액체를 바치는 의식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푸엔테 마그나는 기원전 2500년 이후 볼리비아에 정착한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수메르인들과 고대 안데스 지역 주민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흥미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12. 크노소스와 미노타우로스의 미궁. 이라클리온 외곽에 위치한 크노소스는 그리스 신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이야기부터 미궁, 그리고 미노스 왕에 관한 전설까지 모두 이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노스 문명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크노소스를 비롯한 크레타 섬의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파괴된 뒤 다시 지어지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크노소스 역시 적어도 2차례 파괴되고 재건됐으며 궁전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화재에 의해 파괴된 뒤 도시는 버려졌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1878년 아서 에번스가 크노소스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궁전 자체가 바로 전설 속 미궁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서 에번스 역시 발굴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미궁이 궁전 아래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널리 알려진 전설에 따르면 미노스 왕은 유명한 건축가이자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에게 궁전을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 안내 없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미궁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탑에 가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의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 날개를 만들어 탑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카로스는 너무 높이 날아 태양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날개를 붙이고 있던 밀랍이 녹아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9위. 호주에서 발견된 명나라 시대 불상. 2018년 1800년부터 1803년까지 진행된 보댕 탐험대가 남긴 과학 자료를 찾던 호주 영화 제작자들이 서호주의 외딴 지역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탐험의 흔적이 아니라 높이 15cm의 무게가 1kg을 조금 넘는 작은 청동불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이 수백 년 전 중국 명나라 시대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 영화 제작자들은 프랑스의 호주 탐험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중 이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어떻게 서호주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이 불상이 1421년 명나라의 원정 항해 과정에서 이곳에 도착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중국인들이 네덜란드 탐험가 디르크 하르토흐가 1616년 이 지역에 도착하기 거의 200년 전에 이미 서호주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1870년대 이후 중국인들이 호주 북서부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약 150년 사이에 누군가 이 불상을 이곳으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공룡 발자국. 2017년 호주 북서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발자국의 길이는 무려 약 1.75m에 달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은 긴 목을 가진 초식 공룡인 용광류였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던 발자국은 볼리비아에서 발견된 길이 1.15m의 육식공룡 발자국이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댐피어 반도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공룡 발자국 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무려 21종에 달하는 서로 다른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약 1억 4천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기록된 공룡 발자국 화석 가운데 가장 다양한 종류가 한 곳에서 발견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댐피어 반도의 환경이 공룡들의 발자국이 만들어지고 오랜 세월 보존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흔적들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석 연구자인 스티브 솔즈베리 박사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 약 1억 3천만 년 전으로 돌아가 이 해안가를 걸었다면 여러 종류의 공룡들이 이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거대한 용광류의 발자국 때문만은 아닙니다. 호주에 스테고사우루스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도 이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7위. 미틀라 유적의 수수께끼 같은 모자이크. 미틀라는 멕시코 오아하카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으로 여러 건물을 장식하고 있는 독특한 모자이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사포텍과 믹스텍을 비롯한 여러 콜럼버스 이전 문명에서 사용됐던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틀라는 원래 매장지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름에서도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우아트러의 믹틀라는 죽은 자들의 장소 또는 지하세계를 뜻하며 사포테거의 리오바는 휴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유적은 서기 200년에서 900년 사이 이 지역이 사포텍의 지배를 받던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틀라의 모자이크는 작은 조각을 이어붙이는 로마식 모자이크와는 제작 방식이 다릅니다. 돌을 정교하게 잘라 만든 조각들을 판 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모자이크에는 계단이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처럼 보이는 기하학적 무늬가 나타나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문양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미틀라의 모자이크에서 발견된 여러 기호는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호들 속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일종의 암호화된 언어가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위. 아라무무루 신들의 문. 페루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호 인근에는 아라무무루라는 신비로운 고고학 유적이 있습니다. 푸에르타 데 아유마 또는 신들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1996년 현지 가이드인 호세 루이스 델가도 마마니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아유마르카 산의 암벽을 깎아 만든 이 수수께끼의 구조물은 발견 이후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흥미로운 유적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티티카카호 인근의 아유마르카는 잉카 문명에서 중요한 숭배와 순례의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속에 거대한 문처럼 단단한 암벽을 깎아 만든 아라무무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문은 높이 약 7m, 너비 약 7m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T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둥글게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이 의식이나 천문 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잉카보다 앞선 고대 문명이 만들었다고 보는 반면 외계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과거의 영웅들은 이 문을 통과해 자신들의 신을 만나고 불멸을 얻어 신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신과 함께 이 문을 통해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왕국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위. 잃어버린 도시 마헨드라 파르바타. 크메르 제국의 초기 수도 가운데 하나였던 마헨드라 파르바타는 잃어버린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시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을 통해 전해졌으며 실제 도시의 위치는 오랫동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헨드라 파르바타는 시엠레아프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푸놈쿨렌 고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외딴 지역인데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울창한 식생의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의 지뢰가 남아있을 가능성까지 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준 곳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국제연구팀이 수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항공 레이저 스캔과 지상조사를 이용해 이 잃어버린 도시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크메르 제국의 중요한 수도였던 앙코르의 북동쪽 푸놈쿨렌 고원에서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도시망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이 밝혀낸 도시 구조는 최대 약 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었으며 직선 형태의 축을 중심으로 격자무늬처럼 구성된 복잡한 도시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대 크메르인들은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대규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못과 저수지, 수로와 도로를 만들었고 사원과 논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까지 건설하며 거대한 도시를 조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 양의 뼈가 들어있던 수수께끼의 가면. 셰스타코프스키 6호고분에서 발견된 젊은 남성의 모습을 한 점토 가면은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가면은 1968년 하카시아 지역에서 발굴됐으며 화장된 사람들의 유해 가운데서 발견된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이었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한 조사에서는 점토로 만든 머리 안쪽의 뼈에 무언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물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 과학자들이 다시 이 수수께끼를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면 안에 들어있던 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순양의 것이었습니다. 이 가면은 정교한 장례 풍습으로 알려진 타가르 문화의 유물입니다. 타가르인들은 수백 구의 화장된 유해가 들어있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정교한 무덤을 얹는 검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두개골 번내겠습니다. 그 위를 석고로 덮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이론에 따르면 타가르인들은 시신을 잃어버렸거나 찾을 수 없었던 남성을 대신하기 위해 순양의 유해를 상징적인 대체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이 조상들과 함께 사후세계로 떠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에서는 이런 가짜 장례가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순양이 그 변화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양은 고대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신 크눔은 순양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3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대류 디프로토돈. 디프로토돈은 현대의 원백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유대류로 주머니가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대류 가운데 가장 거대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2012년 호주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50마리의 디프로토돈 골격이 한꺼번에 발견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선사시대에 살았던 거대한 원백과 비슷한 이 동물들이 어떻게 멸종했는지 그리고 호주 원주민들과 어떻게 공존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디프로토돈은 한때 호주 전역에 널리 서식했으며 약 2만 5천 년 전에 멸종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호주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거대한 유대류는 초식동물로 주로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멸종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주 원주민들과 2만 년 이상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멸종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디프로토돈의 집단 골격은 퀸즐랜드 중부의 사우스워커 크리크 광산 지역에서 바르나 원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대 동물들이 늪에 빠져 갇힌 뒤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디프로토돈의 골격뿐만 아니라 이미 멸종한 다른 동물들의 유해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거대한 도마뱀인 메갈라니아와 거대 악어의 유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위. 바위를 깎아 만든 미완성 사원 베투반 코일. 베투반 코일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칼루구말라이에 위치한 바위를 깎아 만든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서기 8세기에 건설됐으며
힌두교의 신 시바에게 바쳐졌습니다. 사원을 건설한 것은 판디아 왕조로 마두라이 판디아 왕조라고도 불립니다. 판디아 왕조는 오늘날 인도 남부 일부 지역과 스리랑카를 포함한 넓은 영토를 지배했으며 수도는 마두라이였습니다. 사원 위쪽에는 시바와 관련된 여러 신인 파르슈바 데바타의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요와 사랑, 아름다움, 결혼과 자녀를 상징하는 여신 우마와 시바의 거처인 카일라사를 지키는 수호신, 난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투반 코일의 건설에는 뛰어난 조각가였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쟁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베투반 코일을 만들었고 아들은 무르간을 위한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베투반 코일은 절대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했고 이에 분노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사원 건설을 포기했고 결국 베투반 코일은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각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원 안쪽 공간을 마음대로 조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조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1위. 코크노스톤의 수수께끼. 스코틀랜드 웨스트 덤바턴셔에 위치한 코크노스톤은 복잡한 컵 모양과 고리 모양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고고학 유적입니다. 1887년에 발견됐으며 유럽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암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돌에는 90개가 넘는 조각 흔적이 새겨져 있으며 그 중에는 컵과 고리 형태의 문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기원전 약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코크노스톤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사람들이 돌 위를 걸어다니는 일이 이어지자 고고학자들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이 돌을 땅속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코크노스톤은 오랫동안 지하에 묻힌 채 남아있었고 주변에는 식물과 나무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 사이 돌에 새겨진 문양이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양이 고대의 문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선이나 별자리 지도 또는 단순한 장식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각들이 돌무덤과 봉분, 선돌과 환상열석 주변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보면 당시의 장래의식이나 조상에 대한 믿음, 사후세계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코크노스톤은 주변 풍경을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는 바위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까지 고려하면 이 돌이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발견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눌러보시거나 채널을 둘러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